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시작부터 너무 아재 같긴 하지만 저 어릴 땐 영화관을 가면 영화 시작 전에 대한뉴스에 개봉 영화에 또 영화 시작 직전에는 애국가가 나왔었죠. 또 그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었습니다. 또 그때는 좌석제가 아니어서 맘만 먹으면 뭐 하루 종일 그 영화를 볼 수도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제가 하루 종일 본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라는 영화입니다. 요즘도 뮤지컬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영화 그리스가 2편까지 나왔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편은 세계적인 대박, 2편은 쪽박. 이렇게 2편이 후속작이 실패하는 현상을 sophomore jinx라고 하는데요. 원래 데뷔 년도에 워낙 각광받는 바람에 2년차가 되어서는 이제 워낙 부담을 느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진에 빠지는 그런 2년차 운동선수의 슬럼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sophomore는 대학교 2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원상 sophos, moros가 합성된 단어이고요. sophos 부분이 wise, 현명한, 지혜로운을 의미합니다. 일단 오늘 다룰 어원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영화 그리스 1편, 이때부터 제가 올리비아 뉴튼 존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영화관을 나올 무렵에는 이미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악기 연주를 할 때면 이 노래를 부르며 가끔 그때의 감정에 빠지곤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올리비아 뉴튼 존이 제 나이에 2배하고도 5살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좌절하던 차에 그 이듬해가 되니까 2배하고도 4살이 차이가 나더군요. 간격이 줄었어요. 그 이후로 매년 1살씩 줄어들길래 언젠가는 나이를 따라잡겠구나 싶어서 그 나이가 같아지거나 아니면 제가 더 많아질 때 그때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물론 바보 같은 계산법이죠. 달리기 하다가 2등째 치면은 1등인 줄 아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인데 하여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moron이라고 합니다. 멍청이, 얼간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일단 욕설인 것은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 moron의 이 어원도 바로 이 moros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포에 보면 이 sophomore는 지혜로운 멍청이 이런 그 형용모순에 해당하는 그런 앞뒤 이상한 단어가 됩니다. 참고로 형용모순, 모순어법을 영어로 oxymoron이라고 합니다. 사실 oxymoron 자체도 이 똑똑한 멍청이라는 뜻인데 이 모순된 묘사나 어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애늙은이, sweet sorrow, 달콤한 슬픔,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 또는 소리 없는 외침, 이런 표현들이 다 oxymoron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2학년을 sophomore라고 부르는 이유는 1학년, 즉 freshman보다는 wiser, 더 똑똑하고 3, 4학년, junior, senior보다는 멍청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sophomore를 그냥 soph라고도 합니다. 하여간 sophomore jinx는 잘 나가다가 2년차 혹은 후속작에서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징크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슬럼프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soph, 이 soph에 해당하는 어원 sophos가 wise, 현명한, 지혜로운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에 해당할 것 같은 단어 sophist는 궤변론자라는 뜻입니다. 토론과 논쟁을 중시하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 돈을 받고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는 뜻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논쟁에서 이기려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곤 했는데요. 그런 논리를 바로 궤변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sophistry라고 합니다. sophistry. 시사 용어로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 견강부회가 바로 이 sophistry에 해당합니다. 궤변론자, 이 sophist와는 달리 정말 지혜를 순수하게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philosopher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말로는 철학자에 해당하죠. 철학은 philosophy, 접두어 phil로는 loving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 어근 wise로 돌아가서요. 현명하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뭘 안다는 것입니다. 아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죠. 그래서 wise 자체의 어원은 vide인데요. to know, 알다의 뜻입니다. 그 이전에 어원 vide는 to see, 즉 보다의 뜻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모르고 있다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면 알게 되듯이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의미상 같은 맥락을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This is amazing. I know. I see. 알다와 보다. 우리말에도 알아보다라는 말이 있죠. 알다와 보다가 합해진 말인데
물론 국어 문법으로 보자면 알아보다의 보다는 진짜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작을 시험 삼아 해본다는 동사 뒤에 붙이는 보조 용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 생각해보면 먹어보다, 들어보다, 해보다 뭐 이런 말들이 해당 동작을 실시한 이후에 비로소 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보다에는 to know, 알다의 뜻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각과 관련이 있다 보니 언어 본연의 보편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말이나 영어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로 먹어보다는 장창칸, 그리고 일본어로는 타베떼미루라고 하죠. 희한하게도 이 세 나라 언어 모두 눈으로 보다의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봐야 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다는 것은 결국 안다는 의미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wise의 어원, wide는 알다, 보다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파벳 W는 이제 나중에 생긴 거다 보니 V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그래서 vid, vis와 같은 그런 단어가 이제 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비디오, 비전, 시력, 시야 이런 것들이 다 보는 것이죠. 그리고 visit는 이제 방문하다는 뜻인데 이것도 보다와 가다를 합해서 이제 가서 보다, to go to see, 가 보다의 의미입니다. vision은 이제 시력, 시야, 보는 것. 그 앞에 미리라는 뜻의 접두어 pre를 붙이면 미리 보는 것. 보는 것은 이제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리 아는 것, 예지의 뜻이 됩니다. prevision, 예지, 미리 아는 것. 물론 예견도 되죠. prevision과 어원상 거의 비슷한 provide라는 단어가 있죠. 제공하다, 공급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상황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서 제공하고 공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거의 같은 의미로 보이는 supply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supply는 뭔가를 이제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이제 큰 규모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 공급은 water supply, 가스 공급은 gas supply라고 합니다. 그럼 이 provide에 이제 부정형 접두어 in을 붙여볼까요? B, P, M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앞에서는 발음의 편의상 in이 im으로 변합니다. vid와 어원상 같은 vis로 살짝 변한 단어 improvise. provide가 아닌 상태, 즉 뭔가 미리 준비되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제공하다, 즉석에서 임기응변으로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준비 없이 즉석에서 연주하거나 연설을 하는 그런 행위를 일컫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They improvised the music. 그들은 즉흥 연주를 했다. 그리고 an improvised poem, 즉흥시, an improvised speech, 즉흥 연설. 명사형은 improvisation이고요. 즉석 연주건 뭐건 준비 없이 그 자리에서 뭔가를 즉석으로 하는 것을 improvisation이라고 합니다. 영국 드라마 셜록의 주인공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해설을 맡았는데요. 펭귄을 계속해서 펭윙으로 이상하게 발음을 하는 바람에 큰 웃음을 주기도 했었죠. Is penguins. The penguins. 사실 펭귄이라는 단어가 발음만큼이나 참 재밌는 그런 단어라서 언젠가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이참에 간단히 말씀드리죠. 펭귄은 펜과 구인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펜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맨 윗부분이 머리이듯이 산의 맨 윗부분은 산 정상이죠. 이 산 정상은 뾰족합니다. 그래서 정상, 머리의 뜻을 가진 펜에는 뾰족하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펜의 변형, 핀도 그렇고 모두 뾰족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너클이라고 하면 높은 산봉우리, 뾰족한 첨탑, 그리고 정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펭귄의 구인은 웰시어 그윈이 어원인데요. 하얗다는 뜻입니다. 웰시어는 웰시 코기의 원산지 영국 웰시 지역에서 쓰던 언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펭귄은 머리가 하얀 새를 보고 붙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펭귄 머리가 하얗지만은 않거든요. 사실 펭귄은 옛날 사람들이 머리가 하얀 큰 바다오리를 보고 뱃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이 새는 너무 순해서 쉽게 사냥할 수도 있고 또 지방도 많아서 이제 연료로도 이제 좋다며 사람들이 마구 남획하는 바람에 불과 170여 년 전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멸종해버린, 마치 이름처럼 팽 당해버린 그런 비극의 동물입니다. 하여간 남극에도 이제 사람들이 발을 딛기 시작하면서 거기 사는 새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생긴 모양이 이 펭귄이라고 부르던 그 큰 바다오리를 닮은 거죠.
그래서 머리가 하얗건 아니건 어원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새들도 펭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이제 펭귄처럼 어원만으로는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학설이고요. 이제 핑구이스에서 유래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핑구이스는 라틴어로 fat, 지방의 뜻인데요. 살찌고 둔하고 무거운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improvident. 꽤 수준 있는 단어인데요. 같이 한번 유추해 볼까요? 접두어 im은 not, 그리고 pro는 up, with는 보는 것, 그리고 ent, 마지막은 형용사형 전미어. 앞을 보지 않는, 그렇습니다.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견지명이 없는, 경솔한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An improvident youth라고 하면 생각 없이 사는 젊은이라는 뜻인데, 돈이나 펑펑 쓰면서 이제 저축도 하지 않고 앞날을 내다보지 않고 오늘만 사는 그런 사람이죠. 다행히 저와는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은이가 아니라서. 자, 복습하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